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한심하고 무기력한 모습에 대해 지난 2020년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운동과 문재인 좌익 정권의 불법행위 단죄운동에 적극 참여해온 재미 애국동포 미국명 칼 윤이 따끔한 일침을 날렸습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해서도 지금 이 시점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명백히 짚고 밝히는 일보다 더 화급하고 기묘한 일이 무엇인가라면서 꼭 필요할 때 휘두르라고 쥐어준 권력의 칼을 뽑아들지 않는 대통령은 보고 싶지 않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깨어있는 국민이라면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는 칼윤의 우국충정과 비분관계에 이어 4.15 총선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규명해야 한다고 최근 칼럼을 통해 촉구한 중앙일보 김방현 기자를 부방대 대표인 황교안 전 총리가 높이 평가한 내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애국동포 칼윤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꽤 장문의 글에서 호남으로 가야 한다, 중도층을 끌어안아야 한다, 소모적 이념 논쟁을 벗어나 실용의 정치를 해야 한다, 이제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냥 헛웃음만 나온다, 너무 식상하다, 아니 지긋지긋하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자칭 보수정당이 선거 후에 고비고비마다 우려먹는 이 공허하고 아무런 울림도 없는 말들이 다시금 또 무슨 혁신임내 어쩌고 하면서 작년에 왔던 각설이처럼 돌아왔다. 결국 스스로의 구태의연함을 고백하는 소리이고 지금 필요한 게 뭔지 아직도 모르거나 어쩌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뻔뻔함, 나아가 배임에 가까운 범죄에 다름없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칼윤은 상대방을 보자 이미 충분히 겪어보지 않았나, 맨 위에 나와 있는 이재명, 문재인, 조국 같은 퍼핏들은 길을 쓰고 권력을 털어쥐고 유지해야만 한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이념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내가 권력을 털어질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해야 한다. 당연히 막무가내와 우격다짐은 기본사양이고 치밀한 음모와 협잡선동이 시종일관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재명, 문재인, 조국 같은 퍼핏이라고 하는 퍼핏은 꼭두각시를 뜻합니다. 그는 또 게다가 그들 뒤에 숨어있는 체제 전복 세력은 몇십 년 동안 공들여 사육해온 사법부 졸개들을 총동원하여 막장 밀어붙이기식 판결들로 착착 지원 사격 중이다. 하물며 선거도 마음대로 주무르고 조작하는 자들이니 더 이상 그리 낄 것이 없다면서 요약하면 저들은 결코 정상이 아닌 죽기 살기 막가파 방식으로 대응 중이고 제정신 박힌 보통의 사람들은 숨쉬는 것조차 불편한 기막힌 세상과 황당무계의 요지경을 목화 체험 중이라고 한탄했습니다. 이어서 그런데 집권 여당의 대응은 여전히 지고지순하다. 여전히 상식을 덜먹이고 품격과 교양을 논한다. 그러고는 기껏 들고 온 밥상은 몇십 년을 우려먹은 보기만 해도 역겨운 호남 중도 잡탕밥이다라면서 상대방은 이 링을 피가 튀고 뼈가 부러지는 UFC 격투기 경기장으로 만든 지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푸드워크나 연신 밟으면서 섀도우 복싱으로 잽이나 간간히 던져보는 한물간 복서에 가련합니다. 이게 그냥 자기들끼리의 무대라면 그냥 웃고 지나가면 그만이다. 그러나 그게 아니잖나. 선택지가 없는 국민들은 도대체 무슨 죄로 고스란히 이 덤태기를 뒤집어서야 하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칼윤이 지적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행태, 특히 혁신위 구성하면서 인요한이라든지 또 혁신위원들 멤버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 이런 부분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늘 그동안 많이 울겨먹은 소위 호남 중도 잡탕밥이다.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한 것입니다. 그는 목이 메어라 아스팔트에서 외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열심히 응원해주고 비판의 목소리도 최대한 자제하고 이러이러해서 부정선거라고 설명해주고 영화 만들어 홍보하고
이거가 증거라고 모으고 정리해서 갖다 바치고 도대체 이 불쌍한 국민들은 언제까지 어디까지 봉사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인가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갑니다. 대통령과 그 주변인들도 집권 여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몰염치 파렴치의 극치인 양아치들 앞에서 법치, 지금 저들의 행태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법치와 자유를 외쳐본들 와닿지 않는다. 가장 화급하고 꼭 해야 할 사안을 그냥 방치한 채 모른 척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분노는 점점 더 증폭될 뿐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 다 맞고 존중되어야 할 시스템이다. 그러나 그것은 정상작동을 전제할 때이다. 작금의 야당과 사법부가 정상인가? 그 집단들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그들의 개막장 권력이 존중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나는 아무리 보아도 법치의 탈을 쓴 전체주의 좌파 쓰레기 권력에 부역하는 판사놈들이고 입법 권력을 자신들의 사적 이익에 몰빵하는 양아치 집단으로 밖에는 안 보인다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지하게 묻고 싶다. 대통령이 주장하는 법치란 상식과 보편 가치를 교활하게 옥죄고 비트는 쓰레기 좌파 권력에 어쩔 수 없이 참고 순응하라는 소리인가? 저들의 권력 오남용이 아무리 힘들고 참기 어려워도 대통령의 한계가 있으니 그리 알고 견디라는 완곡한 차원의 대국민 요구사항인가? 정말 궁금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재미애국 동포 칼류는 지금 이 시점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명백히 짚고 밝히는 일보다 더 화급하고 기묘한 일이 무엇인가? 지금은 요순 태평성대가 아니다. 체제가 넘어가느냐 마느냐의 절체절명의 시간들이다. 광풍의 시대에 요순의 역할은 우선순위 바뀌다. 송구한 말씀이나 애써 이룬 사우디와의 MOU에 감동할 만큼 한가롭지 못하다. 치열하게 싸우고 함께 피 흘려줄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권력의 남용을 경계하여야 하는 것 못지않게 마땅히 행해야 할 때에는 과감히 휘둘러야 하는 것이 정의로운 권력이다. 꼭 필요할 때 휘두르라고 쥐어준 권력의 칼을 뽑아들지 않는 대통령은 보고 싶지 않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얼마 전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던 중앙일보 김방현 기자, 김방현 중앙일보 내셔널 부장의 최근 칼럼과 관련해서 황교안 부방대 대표가 중앙일보 김방현 기자 화이팅이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 글에서 중앙일보 김방현 기자 내셔널 부장의 베일에 쌓인 투개표 시스템이라는 글이 오피니언면에 실렸습니다. 국정원이 선관위를 보안점검한 결과가 충격적이라는 사실과 함께 그 내용이 2020년 4.15 총선 이후 시민단체나 전산, 통계 전문가 등이 주장해온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덧붙여 충남 부여군 개표소에서 투표지 분류기로 동일한 투표지를 한 번 더 돌렸더니 1번과 2번 후보 득표 결과가 뒤바뀌었던 사실, 당시 개표 상황표를 찍는 장면이 CCTV에 나왔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또 서울 성북구 개표소에서는 전자개표기가 1810표를 1680표로 잘못 인식했다는 사실,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는 비례대표 관내사전투표 선거인 수가 4674명인데 실제 투표자는 4684명으로 10표가 더 많이 나왔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어서 김방현 기자는 국정원 발표로 투개표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이 확인된 이상 2020년 4.15 총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정말 당연한 주장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대학 입학시험을 쳤는데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런데 조사 결과 입학시험에서 시험 성적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면 그 다음 순서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지난 시험에서 실제로 조작이 있어 입학 당락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조사나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가 이 부분에서
아주 적확한 그 비유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 비유는 앞으로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서 황 대표가 지적한 비유 내용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대학 입학시험을 쳤는데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런데 조사 결과 입학시험에서 시험 성적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면 그 다음 순서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지난 시험에서 실제로 조작이 있어 입학 당락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조사나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100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선관위의 선거관리 시스템에서 심각한 문제, 모든 종류의 조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실제로 그 선거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치러진 지난 총선을 비롯한 역대 선거에서 과연 기술적으로 가능한 조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민들은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을 끊임없이 요구해야 할 중대한 책무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어서 지금 국정원 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4.15 총선을 포함한 이후 선거들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는지를 수사하라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라면서 정부 여당과 언론은 지난 선거들에서 실제로 부정선거가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십시오. 그것이 당연한 순서이고 또 상식입니다 라고 역설했습니다. 황 대표는 마지막으로 그런 면에서 중앙일보의 김방현 기자의 글이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저도 일전에 중앙일보 등에 4.15 부정선거의 실상을 알린 바 있습니다.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도 부정선거 수사에 대한 여론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라면서 선거 정의는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저도 끝까지 정의를 세워내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 진상규명 그리고 그 이후 선거들에서의 석연치 않은 선거관리 의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제 아주 당연한 그런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국민으로서 직무유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관리 시스템이 개판이라는 사실이 이미 다 드러났는데 지난 선거들에서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걸 믿어라.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바보입니까? 우리가 속말로 요즘 유행하는 개돼지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국민이라면 선거 정의를 제대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가고 의로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단체나 애국 시민들 또 각계 애국 인사들을 성원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